자, 이번에 그 단어의 형성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우문하면 저번 시간에 그 우문을 배웠는데요. 우문이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는 형태소가 되고요. 자, 그 하나 이상의 형태소가 모여서 뭐가 되는 거고 이게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단어들이 모여서 어절을 이루게 되고요. 자, 어절이 다시 문장이 모여서 이제 단어 그 형태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단계별로 따로따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결국 음은 자음이나 모음과 같은 분절 음운과 그 다음에 장단, 고저 이런 세 개와 같은 뭐가 있었어요? 비분절 음운이 있죠? 자, 음운으로 나눴었고, 자, 오늘 배우는 형태소 부분은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 자립과 의존 형태소 또는 실질 형태소와 문법적 형태소로 다시 나눠지게 됩니다. 이거 위주로 가야 되겠고요. 자, 이것들이 모이면 결국 단어를 만들게 되는데 단어의 그 품사는 저번 시간에 정리를 했고 오늘은 거기서 이제 여기는 이 형태소들이 모여가지고 이 단어를 이룰 때 이것이 합성어와 이제 파성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성어인 경우는 이거 통사와 비통사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거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자, 부분 들어가면 자, 형태소라는 것은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있어요. 최소 단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쪼개져 버리면 그 의미가 상실이 돼요. 이때 의미라는 것은 그 명사, 대명사와 같은 이런 체언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 는이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이 는 같은 경우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문법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 조사,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 여기는 어간하고 어미를 쪼개놓으면 어간과 어미도 각각의 형태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 예문을 보시면 나는 잘 익은 과일을 아이에게 먹였다가 있는데 자, 여기서 나는 다 쪼개놨죠? 자, 대명사에다가 조사 는을 쪼갰고요. 그 다음에 잘 부사 있다라는 용언의 어간에다가 은이란 어미를 쪼개놨습니다. 지금. 자, 이것처럼 각각 들은 형태가 되는데 자, 이 먹였다 같은 경우는 다시 어떻게 먹다에다가 어간에다가 이라는 뭐가 붙은 거야? 사동 전미사가 붙었죠? 전미사 이 플러스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음이 그 다음에 다시 종결음이 다를 붙였네요. 자, 그래서 각각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형태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소 중에서 아래 부분에 보시면 이것을 자립성의 유무와 의미의 성격에 따라서 이걸 다시 구분하게 되는데요. 자,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립적으로 쓰일 수가 있다면 얘를 자립 형태소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고 다른 형태소에 결합해야지만이 나름대로 어떤 이것이 쓰일 수가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의존 형태소에다 집어넣게 됩니다. 자, 먼저 자립 형태소 볼까요? 자, 나와 같은 대명사, 그 다음에 잘과 같은 부사, 과일이란 명사, 아이도 명사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자립 형태소라고 하고요. 자, 의존 형태소는요, 혼자서는 지금 이것이 단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 는과 같은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는은 보조사죠? 자, 보조사, 조사입니다. 조사. 자,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붙어 있는 자, 익이라는 단어는 자, 용언의 어감 부분이에요. 익도 혼자 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은이라는 뭐가 붙어가지고 여기 자, 연결 어미가 붙었으니까 이때 은은 어미가 되겠네요. 자, 어미. 그다음 을과 같은 조사, 에게도 조사죠. 자, 그리고 뒷부분 똑같습니다. 자, 먹이라는 어간 부분에 이, 어다와 같은 어미들 세 개가 나란히 왔네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이 뭘 이루는 거야? 이것들이 하나하나의 의존 형태소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의존 형태소 구분할 때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 는이라는 조사를 는이나 그 다음에 을이라는 또 에게와 같은 조사 같은 경우는 짝대기가 붙지 않아요. 근데 나머지 경우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들은 뭐가 붙어 있어? 한쪽 아니면 양쪽에 지금 짝대기가 붙어 있죠?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게 의존 형태소라는 걸 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능 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문제를 볼 때 여기서 이거를 빼놓고 나서 문제를 내질 않아요. 그대로 주니까 이걸 갖고 우리가 쉽게 의존 형태소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미 성격에 따라서 이것을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구분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 그 다음 어휘를 나타내는 형태소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자립 형태소들은 다 뭐로 내려올 수가 있는 거야?
얘들은 다 이렇게 실질 형태소로 다 내려옵니다. 단 뭐가 있냐? 아까 우리 의존형 중에서 그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시나요? 자, 둘 다 뭐였어? 용언의 어간 부분이죠. 이 어간인 익다, 익이나 먹다의 먹인 경우는 얘는 실질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쓰일 수는 없지만 실질적 뜻을 갖는다. 그래서 이 두 녀석들만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 얘들을 실질 형태소로 빼버리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결국 이렇게 의존 형태소, 용의 어간을 제외한 나머지 의존 형태소는 어디로 내려오면 돼? 자, 이렇게 아래에 있는 형식 형태소로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식 형태소가 하는 역할은 뭐냐? 자, 이런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것을 우린 뭐라고도 한다? 문법 형태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통 형식 형태소에 들어가는 거. 이건 여러분들 저 예전 시간에 뭐 했냐면 국외음화를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국외음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나 반모음 이가 오는데 그때 이것들은 뭐가 와야 되는 거야? 형식 형태소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 썼던 형식 형태소 조사, 자 어미, 그 다음에 접미사, 접사 이런 경우가 바로 형식 형태소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형태소가 지금 모여가지고 하나 이상의 형태소가 모여가지고 단어를 이룬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자, 단어는 자, 여기서 예외적으로 조사인 경우 얘만은 지금 자립하여 쓸 수 없지만 나머지 단어들은 어떻게 한다? 다 자립하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립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사 하나만 지금 예외적으로 얘는 지금 어디 자립적인 어떤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우리는 이것을 별도의 단어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문에 보시면 자, 이걸 단어를 쪼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용언의 어간하고 어미를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결합을 할 때 넓다의 널. 자, 용언의 어간이면서 어근이에요. 플러스 은이라는 뭐가 붙었어요? 어미가 결합을 했죠? 자, 그래서 단어를 이룰 때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하나로 합쳐갖고 하나의 단어로 인정합니다. 형태소를 쪼갤 때는 두 개가 되겠죠. 어간, 어미를 각각 하나하나의 형태소로 보지만, 의존 형태소로 보지만, 자, 이때 단어로 칠 때는 이 두 개, 어간, 어미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이걸 하나의 단어로 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을과 같은 뭐가 있었어? 조사. 그 다음에 사람은 할 때 이 보조사. 그 다음에 마을에와 같은 부사격 조사가 있는데, 자, 이런 조사들 같은 경우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얘도 단어로 인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단어로 취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로 내려갔을 때요. 자, 단어의 구조를 어근, 접사를 일단 구성 요소로 나눠놨는데요. 자, 이때 어근이라는 것은 그 단어의 실질적 의미를 가진 부분이 뭐가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이 바로 여기서 어근이 되는 거고요. 자, 어근에 붙어 특정한 뜻을 더해 덧붙이게 되면 이때 이걸 우리 접사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위에 예문 어근 부분에 헛소리의 소리, 맨발의 발, 가위질의 가위, 놀이할 때 놀다의 놀, 용언의 어간이죠? 이런 경우는 뭐가 되는 거고 어근이 되는 거고요. 자, 거기에 붙어 있는 나머지들은 뭐가 될까요? 자, 이건 세모로 묻겠습니다. 헛소리 할 때 이 헛, 쓸데없는 소리다 이런 뜻이겠죠? 자, 맨발에 아무것도 없는 자, 맨, 가위질 할 때 질, 자, 어떤 행위, 자, 놀이 같은 거 얘를 명사로 만드는 이란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접두사 내지 전미사에 의한 접사들이 되는 거죠. 자, 아래 내려갑니다. 2번. 구조에 따른 단어의 분류인데요. 어근이나 접사의 결합 여부에 따라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눕니다.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금 집어넣을 건 바로 이거예요. 단어의 종류 구분할 때 자, 하나의 어근, 자, 하나의 형태소로만 이루어지면 뭐가 되는 거고요? 단일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복합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이 되는 게 복합어인데 복합어는 다시 어떻게 나눠놨어요? 이거를 자, 여기서 둘 다 어근인 경우 자, 직접 구성 요소를 쪼갰을 때 둘 다 어근에 어근이 결합을 하면 이것은 뭐가 되는 거고 자, 이것은 합성어가 됩니다. 자, 어근에 어근이 결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거기에다가 파생어라는 건 어근의 접사가 결합을 하거나 또는 접사가 앞에 오고 뒤에 어근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파생어리 되는 거죠. 파생어들. 자, 예를 들어서 합성어인 경우에 집밥을 보시면 집하고 밥은 각각
명사 명사가 결합한 어근에 어근이 결합했단 말이야. 자, 그다음에 잘못도 잘이라는 부사에다 못이라는 부사. 이것도 어근어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도 당연히 뭐 하나의 합성어가 되는 거네요. 자, 그다음에 헛돌다인 경우나 빼기인 경우에 헛이나 그다음에 기인 경우는 자, 뜻만을 제한을 해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되는 거야? 접사들이 되겠죠. 접사에 붙어 있는 돌다.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빼다의 빼. 자, 요거는 지금 각각 용언의 어간들이 되니까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바로 여기에서는 실질적 뜻을 가진 어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오른쪽 여러분들 그 문제를 풀시다 보면 가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직접 구성 요소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자, 직접 구성 요소라는 것은 언어의 어떤 특정한 단어를 둘로 쪼갰을 때 어디를 기준으로 쪼갤 거냐 이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구성 요소, 직접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예문 다시 가보면, 자, 여기 헛돌다와 같은 경우 지금 삼음절이란 말이야. 그럼 헛돌 플러스 다냐 아니면 헛 플러스 돌다냐, 이걸 쪼개는 기준이 어디냐 이거예요. 자, 이 경우는 당연하게 어디서 쪼개요? 자, 여기 바로 여기 있는 노란색 부분인 헛하고 돌달 이렇게 쪼개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직접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결합을 보니까 앞에 있는 헛은 뭐가 되기 때문에 얘는 접사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거는 어간이니까, 어근이니까 결국 요 두 녀석은 결합을 해서 뭐가 되는 거야? 접사에다가 어근이 결합한 거니까 파생어가 되는 거죠. 자, 이 직접 구성 요소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 지금 뭐와 뭐가 어근이 결합을 한 건지 접사와 어근이 결합한 건지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직접 구성 요소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요새 최근에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바로 여기는 이 합성어의 그 분류입니다.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과 비통사적 합성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통사적이라는 말은 우리의 일반적 문장 구성 방식과 같으면, 자, 우리가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이것이 같으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자, 이걸 통사라고 하는 거고요. 자, 반대로 일반적 구성 방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이걸 우리는 비통사적 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통사적 합성이란 말을 썼는데요. 팥즉 할 때 팥하고 즉, 우리가 명사에 명사가 결합할 수 있나요?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인하 국어할 때 인하 거기다가 고등학교 할 때 각각 명사들이야. 고등도 그렇고 학교도요. 자,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붙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통사적 합성이 들어가겠네요. 자, 두 번째, 어린이처럼 어리다에다가 뭘 붙였어요? 자, 관형사형어미 여기 있는 요 니은을 붙였네요. 여기는. 자, 그래서 얘를 관형어는 뭘 꾸며줄 수 있어? 관체조라고 했으니까 체형 꾸밀 수 있죠?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여기 이렇게 해서 명사를 꾸밀 수가 있으니까 관형어가 와가지고, 자, 이것도 일반적 통사적 합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걸어가다가 여기 경우는 걷다라는 용언의 어간에다 그 다음에 다시 가다의 용언의 어간을 가운데 어라는 연결 어미를 사용했죠. 자, 그것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 내용에 보시면, 자, 뭐가 있냐면, 자, 명사의 명사가 결합하는 방법이나 또는 용언의 관형사형에다가 명사를 결합하는 방법이나, 자, 용언의 연결형을 가운데 껴가지고서 어간하고 다시 연결을 하면, 용언의 어간과 연결을 하면 이것은 바로 통사적 합성이 되는 겁니다. 자, 비통사 들어갑니다. 자, 비통사는 단어 형성 방법이 일반적 문장 구성 방식과는 다르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접칼인 경우는, 자, 접다라는 지금 뭐야? 용언의 어간에 거기에 명사가 결합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명사, 체언을 꾸며주는 건 뭐라고 그랬어? 관형어가 와야 되죠? 자, 그런데 관형어가 안 오고 여기 접다라는 용언의 어간이 직접 와버렸습니다. 보통 우리의 문장 구조는 체언과 같은 이런 게 앞에 오고 뒤에 용언이 와가지고 그것을 주어 서술어의 관계나 목적어 서술어의 관계로 이게 성립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 용언의 어간이 먼저 왔고 명사가 뒤에 왔으니까, 자, 이건 비통이 되는 거네요. 자, 건복다인 경우는 지금 여기 두 개 용언의 어간과 어간을 연결한 연결형이 있다 없다?
연결형이 여긴 빠져버렸네요, 지금. 자, 이런 경우, 이것도 비통. 자, 여기 비자립적 어근이라는 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보통 보슬이라는 단어를 따로 쓰진 않아요. 이걸 어떻게 써요? 보슬보슬 비가 내린다처럼 두 개의 이렇게 의성어, 의태어처럼 이것들이 같이 와가지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바로 뭐야? 단어처럼 쓰이는데, 근데 여기 보슬 요거 하나가 뒤에 있는 뭘 꾸며줘요? 자, 여기는 뒤에 지금 비라는 지금 명사, 체언을 꾸며주는 형태로 왔습니다. 자, 이 경우도 지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자, 어떤 경우가 있다? 그 아랫부분에 다시 정리하면 자, 어간 없이 어간이 어미가 없이 바로 명사에 연결되는 경우나 어간이 어미 없이 다른 용언의 어간 자, 이것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나 자, 연결형 어미가 없다는 얘기야. 또 자립성이 없는 어근이 바로 명사를 꾸며주는 이 경우는 다 비통사적 합성에 있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통사하고 비통사적 합성 문제는 계속 출제가 됩니다. 지금 따로 좀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파생어로 들어갑니다. 파생어는 어근의 접사가 결합하는 형태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접두 파생어와 전미 파생어로 구별을 하는데 앞에 부분에 뭐가 붙게 되면 자, 접두사가 인, 헛, 그 다음에 뒤에 군, 자, 이런 것이 붙게 되면 뭐가 되는 거고 접두사가 붙었으니까 접두사의 파생, 그 다음에 질처럼 뒷부분에 이렇게 자, 뭐가 왔어요? 음이나 미음이 왔죠? 자, 이렇게 미음이 왔네요. 아래는. 자, 이런 경우는 바로 전미사기한 파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시면 어근인 경우는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접사들은 앞에나 뒤에 붙을 때 세모를 묶어놓으면 아, 이게 동그라미일 경우는 합성어이겠지만 동그라미 세모나 세모 동그라미 형태로 왔다 그러면 아, 파생어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빠를 겁니다. 자, 단어의 의미 관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 자, 유의관계라는 것은 어떤 거?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진 관계. 자, 그래서 간혹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한자입니다. 이것이 이따금과 같은 고요어가 결합을 해가지고 같은 유의관계를 성립할 수도 있고요. 자, 걱정이나 염려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단어에 여러 개의 어떤 유의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반의관계는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의미상 서로 어떻게 짝을 이루어 반대가 되거나 대립이 되는 의미 관계를 우리는 뭐라 한다? 이걸 반의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인 경우 이건 성별에 따라 두 개가 나눠지게 되겠고요. 자, 또 하나 위아래 같은 경우는 뭐에 따라서 방향성에 따라서 이것은 대립적 구조를 이루니까 바로 반의어가 되겠네요. 자, 상하관계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가 의미상 다른 단어를 어떻게 포함하거나 또 포함되는 관계를 우리는 뭐라 한다? 자, 상하관계라고 하는데 자, 포함하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고요? 상의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에 포함되는 관계를 우리는 하이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하. 자, 아래 보시면 식물이라는 단어가 있고 소나무가 있는데요. 자, 이 소나무는 식물의 한 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상의어와 하위 관계가 성립할 수 있겠네요. 자, 가로 2번에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혹시 수능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은 반드시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생성,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단어는 쓰이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자, 이걸 우리는 언어의 뭐라고 한다? 이러한 성질을 언어의 역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중에서 의미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손은 원래 신체의 일부분이었는데 이 녀석이 어떻게 노동력이라는 의미가 더 추가가 됐다면 의미가 더 확장이 됐으니까 이걸 의미 확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의미 축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원래 사랑하다는 생각하다와 그 다음에 뭐가 있었는데 생각하다와 사랑하다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제 생각하다는 의미가 이게 사라져 버렸대요.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의미가 더 줄어들어 버렸네요. 축소. 의미 이동은 본래의 의미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어여쁘다의 경우에 원래 불쌍하다의 뜻이었는데 자, 불쌍하다가 뭐로 바뀌었어? 예쁘다의 다른 완전히 새로운 단어의 의미로 바뀌었으니까 이건 의미 이동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어의 표기 부분인데요. 자, 외래어 표기법하고 로마자 표기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언어와 매체 선택하는 학생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을 정해놓은 규범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건 누구를 위해 만든 거야, 그럼? 자, 외국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바나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버네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똑같은 대상이 다르게 불려지겠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로 통일을 해서 쓰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표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바로 단어의 외래어 표기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외래어 표기법에는 기본 원칙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래어인 경우 현재 사용하는 24개의 자음과 모음만을 사용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자, 그 현재 사용하는 24개의 자모음은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오른쪽에 따로 있죠? 자음자 14자에다가 모음자 10자입니다. 자, 여기 합쳐서 총 24자의 자음과 모음을 사용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 외래어의 일음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기호음으로만 쓴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F라는 음운이 있는데 자, 이걸 표기를 할 때 우리가 히읗으로 쓸 수도 있고 피읍으로 쓸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파이팅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파이팅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자, 이 경우에 우리는 혼돈이 오니까 이걸 어떻게 이거를 파이팅, 파이어 이거 하나로 지금 통일을 합니다. 파일이 아니라 파일 이런 경우처럼요. 그래서 F라는 하나의 음운은 원칙적으로 뭐로 적는다? 피읍 하나로 적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일음은 일원칙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받침에 쓰이는 표기에는 몇 개 중에 하나 쓴다? 자, 7개 중에 하나를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발음을 할 때 그 예사 소리들 같은 경우를 지금 어떻게 그 파열음 예사 소리를 쓰는 것과 다르게 자,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기역, 니은, 니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이거 표기 방식입니다. 외래어를 표기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발음을 할 때 보시면 여기 시읒, 시옷이 들어갔다는 거. 디귿은 없고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 이 부분에 시옷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자, 봇이 있는데 자, 이것을 이렇게 디귿으로 적을 거냐? 또는 이것을 로봇, 티읕으로 적을 거냐? 아니면 이것을 로봇 이렇게 시옷으로 적을 거냐? 자, 이 경우인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외래어가 들어와서 우리말처럼 쓰일 때 여기 조사를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을을 붙였어요. 목적격 조사 을을 붙일 때 로봇을 이상하죠? 자,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여기다 만약에 자, 을을 이렇게 목적격 조사 을을 붙였을 때 발음을 하면 어떻게 발음을 해요? 로봇을 이 형태로 발음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걸 지금 염두에 둔다면 전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시옷 받침으로 통일을 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것까지 겨냥. 자, 나머지 부분에 보시면 커피숍 할 때 받침이 뭐가 쓰였어요? 비읍 받침이 맞죠? 자, 그러고 피읍 받침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아래에 있는 7개의 받침 중에 하나를 그냥 표기하시면 됩니다. 자, 4번에 보시면 파열음 표기입니다. 파열음에는 뭐가 있었죠? 파열음 표기 기역, 디귿, 비읍 계열. 이걸 우린 파열음이라고 했었죠. 자, 이 경우에 된소리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쓴다? 버스 이 형태로 쓴다는 거. 자, 5번에선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한다고 했으니까 자, 카메라하고 캐머러 어떻게 보면 외래어이기 때문에 원음에 가까운 것은 외래어 카메라가 아니라 캐머러가 더 가까울 겁니다. 하지만 이미 이것이 관습적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쓴다? 우리가 그냥 카메라로 써라 이겁니다. 자, 가로 2번에 내려갑니다. 이번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방식인데요. 자, 이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 한국인을 위해 만든 것보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 있을 때 어떤 표기 방식의 어떤 통일을 위해서 쓴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일례가 바로 뭐냐면 그 교통 표지판이 있죠. 이 표지판에 쓰여 있는 이것이 바로 로마자 표기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 원칙은 일단 우리나라의 그 표준 발음에 따라서 적어야 돼요. 자, 표준 발음에 따라 적고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뭐 어깨표 같은 거 있죠? 뭐 이거 길게 느려서 발음한다고 해서 어깨표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자음의 로마자 표기법 중에서요. 기역부터 여기 리을까지 써놨는데 자, 여기 일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자, 기역, 그 다음에 디귿,
여기 비읍 그다음에 여기 리을을 보시면 자, 여기는 지금 두 가지 로마자가 두 개씩 있네요. 자, 이 경우에 기역과 그다음에 디귿 그다음 비읍 그다음에 리을을 표기할 때 이 앞에 있는 동그라미 쳐놓은 것들 있죠? G, D, P 그다음에 R로 표시할 때는 언제냐? 이 경우는 자, 바로 모음 앞에서 쓰일 때입니다. 이 자음들이. 자, 이럴 땐 GDB를 사용하고요. 바로 유성음입니다. 자, 유성 파열음의 형태로 지금 쓰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음 앞이나 어말, 단어 말에 왔을 때, 끝에 왔을 때는 KTP. 자, 무성음의 계열로 표기를 한다는 것. 자, 그래서 리을도 마찬가지네요. 모음 앞에서는 R로 표기를 하고, 자음 앞이나 어말인 경우는 L로 적되, 자, 리을. 자, 우리가 어떤 유음화 같은 경우가 일어나서 뭐 신라 이런 걸 표기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리을이 연속해서 오니까 이런 경우는 이것을 L로 적어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모음 표기 방식은 뭐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아부터 해서 위까지 표기하는 방법, 그 다음 밑에 이중모음 표기하는 방법 따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는 바로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자, 의를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의 표준 발음에서 우리말 표준 발음에서 바로 여기 이 자음이 앞에 올 경우에요. 자, 이런 경우는 자, 반드시 의는 뭐로 발음이 된다? 자, 의로 발음을 못 해요. 그냥 시로 발음이 됩니다. 시 발음이 된다면 자, 만약에 적게 된다면 HI 형태로 적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적지 말고 비록 자음이 앞에 있는 의는 발음이 시로 나더라도 이로 나더라도 이 경우 그냥 UI로 적어라. 이게 하나의 특징이 됩니다. 이거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왼쪽에 아까 지금 자음 설명한 게 있는데 자, 국이라는 자음이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어떻게? 자, 이것을 똑같은 기억이지만 모음 앞에 있는 기억은 J로 형태로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G. 자, 그 다음에 우가 쓰였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기억은 바로 K 형태로 적어지면 되는 거죠. 자, 4번에 갑니다. 자, 여기서 음운 변동의 로마자 표기인데요. 자, 여기서 자음동화, 우리가 유음화, 비음화 같은 경우 우리는 자음동화라고 했죠? 자, 이런 경우나 유음화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니은 첨가 현상이나 국외음화, 그 다음에 거센소리 대기 현상. 자,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 바로 로마자 표기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랫부분에 있는 백마 같은 경우는 비음화가 일어난 경우, 신라는 유음화가 일어났네요. 학려울도 뭐가 있어? 니은 첨가가 먼저 일어난 다음에 다시 기억, 이 이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해돋이는 지금 뭐가 일어난 거야? 국외음화가 일어난 형상. 노타는 거센 소리가 일어난 현상인데 이것을 다 표기에 반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단 경음화, 된소리 대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변할 때 변, 기역과 비읍이 왔기 때문에 이 경우에 된소리 형태가 일어나고 팔당도 마찬가지예요. 리을 뒤에 있는 디귿이 땅, 이 형태로 해서 된소리는 나지만 자, 이것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특징. 자, 이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자, 오른쪽 날개 부분에 체언에서 일어나는 격음화, 바로 거센 소리는 어떻게 하냐? 바로 여기 단서 조항이 하나 붙었습니다. 체언이라고 그랬죠?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걸 체언이라고 하는데 자, 이 경우에 지금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 무코라는 것은 지명 이름이에요. 체언이겠죠? 그럼 명사니까 자, 이런 경우에 일어나는 거센 소리는 어떻게 한다? 로마자 표기로 여기 표기할 때는 자, 이것을 그냥 K 형태로 쓰지 말고 이것을 시읒을 밝혀서 여기다 뭘 적으라는 얘기예요? H, 시읒을 적어주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지금 적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랫부분에서는 지금 문제 따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립니다. 자, 마을이 첫눈에 하얗게 뒤덮였다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지금 다른 건 여러분들이 크게 볼 건 없는데 뒤덮였다 할 때 덮였다는 어떻게 한다? 덮다에다가 이라는 뭐가 붙은 거야? 자, 여기 전미사죠? 자, 그래서 피동 전미사가 결합을 했어요. 그 다음 얻다,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 그 다음에 종결음이 다까지 다 쪼개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쪼개놓은 다음에 자, 이 중에 자립과 의존, 실질, 형식을 나눠놨는데 자,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자, 용언의 어감 부분만 지금 문제가 돼요. 아까 그래서 자립 형태소는 그대로 뭐가 되고 실질 형태소로 내려오고 형식 형태소는 뭐로 된다고 그랬어요? 의존 형태, 여기 형식 형태소 내려온다고 그랬죠? 의존이 형식으로. 자, 하지만 예외적인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하얗다의 하얗. 자, 요 부분은 지금 뭐로 내려왔어? 자, 이게 의존이 실질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덥다의 용언 어간이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 의존이 실질로 내려온 거. 요거만 조심하시면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2번에 내려가시면 자, 믿음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자, 동사의 어간인 어근에 전미사 음을 붙여 명사를 파생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 먹다도 동사의 어간, 어근이 되는 거죠. 자, 어간인 어근으로 거기에다가 전미사 뭐가 붙었다? 이.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 이가 붙어가지고 명사로 파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낮추다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형용사 어간, 어근에다가 사동 전미사네요. 거기 추. 자, 이게 사동 전미사가 붙으니까 결국 사동사, 동사가 되었다는 얘기네요. 동사로 파생했습니다. 자, 딸꾹 할 때 딸꾹은 뭐야? 부사죠? 자, 부사에다 전미사 지를 붙여서 이런 명사로 파생. 자유롭다 할 때 자유는 명사입니다. 자, 이거 주의할 거. 롭다 할 때는 자, 여기서 전체가 다 지금 이게 롭다 전체가 전미사가 아니라 어떻게 바꿔야 돼요? 롭이죠? 자, 롭만이 전미사입니다. 자, 그래서 전미사 롭에다가 다시 어미 다가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로 파생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3번에 가시면 자, 리을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식인데요. 자, 가나 다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네요. 리을로 적는 L로 적는 경우, R로 적는 경우, LL로 적는 경우. 자, 이 세 가지 형태로 지금 나눠놨고요. 자, 이 중에서 자, 또 하나는 LEO 표기법에서 자, 이 L이라는 것을 리을로 적을 거냐, 아니면 리을로 적을 거냐, 또는 자, 어떤 경우에 또 리을로 적는 건지. 자, 이거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중에 잘못 표기한 걸 지금 찾으라고 했으니까 구리할 때 지금 자, 구리에 이 리을인데요. 자, 이 경우는 지금 뭐가 왔기 때문에 자, 나와 연결해서 모음 앞에 쓰여 있기 때문에 이때는 L이 아니라 뭐로 써야 돼요? R로 적어야 되겠죠? R. 자, 울릉할 때는 울릉, 리을이니까 자, 이 경우에는 지금 다를 적용해서 L로 적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LR이 아니라 LL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자, 이 경우는 지금 마의 규정을 따라 가지고요. 마 규정에 보시면 L이 단어 중간에 모음 앞에 오게 될 때, 자, 이런 경우에 지금 뭐를 적으래요? 지금 I라는 지금 모음이 왔으니까 그 앞에 있는 L은 리을의 형태에서 슬라이드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필름인 경우는 어디에 들어가요? 이 L이 미음, M이죠, M. 자, M 앞에 왔기 때문에 이때 리을을 적어서 필름 이 형태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단어의 형성까지 해서 전체적인 걸 마칩니다.